사실 지난 총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인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인기는 거의 대선 후보급이었습니다. 실제 대구 컨벤션 센터에 그 행사가 있었을 때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시장을 만나러 가지를 않았어요. 그때? 그때 두 번인가 갔는데 한 번도 만날 법도 한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표 한 표가 아쉽다고 하면 홍준표 시장 만나서 싫더라도 부탁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본인은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리 홍준표 시장이 안 도와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그런데 이 후보 저 후보 다 만나는데 본인만 만나러 안 가면 그것도 어떻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만나자고 했는데 막상 만나면 홍준표 시장이요 쓴소리만 할 겁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뭐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본인도 출마할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누가 출마를 시켰겠느냐라고 하면 뻔한 거죠. 이건 용산에서 이제 출마를 시킨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교감이 없었으면 나갈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용산하고 그 친윤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은 뭐 한동훈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거의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질문이 담겨 있어요. 이 질문에 지금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하고 최인영 변호사는 답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일단 홍준표 시장의 거절에 머쓱해졌잖아요. 사실은 다른 당권 주자를 다 만났는데 본인만 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이랬대요. 아니 뭐 본인이 만나기 싫다는데 뭐 뵙기 어렵겠죠. 뭐 그냥 약간 좀 시큰둥하면서도 짧게 그냥 반응 보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내는 복잡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아니 다른 3명 다 만나주고 왜 나는 빼? 이거 뭡니까? 2차례나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이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속으로 이 2번의 거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속내가 무엇일까? 이거를 추정해서 써주신 거예요. 자, 2분 쓰셨죠? 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요. 우선 강성필 부위원장. 잠깐 좀 볼까요? 뭐라고? 아니, 화면, 카메라를 저를 주시면 안 되고 카메라에 보여주셔, 카메라에. 사실 나도 만나기 싫었다. 자,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생각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들고 설명해 주세요. 한동훈 후보는요. 홍준표 시장 만나도요.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표 한 표가 아쉽다고 하면 홍준표 시장 만나서 싫더라도 부탁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본인은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리 홍준표 시장이 안 도와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그런데 이 후보 저 후보 다 만나는데 본인만 만나러 안 가면 그것도 어떻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만나자고 했는데 막상 만나면 홍준표 시장이요 쓴소리만 할 겁니다. 방금도 그러잖아요. 아니 총선에 참패한 대표가 다시 나오면 되냐 그런 사례가 없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한동훈 후보 할 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차라리 거절해 주는 게 고마웠을 것이다. 그럼 왜 만나자고 처음에 제안했는데 마지 못한 겁니까? 마지 못해서. 왜냐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지 속내가 이렇다고 해서 아예 만나지러 가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좀 거만하고 버릇없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구도를 만드는 게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왕따가 돼서 또 본인에게 전체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묘한 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으로부터는 만남에 대한 거절당했잖아요. 근데 앞서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그걸 거절했잖아요, 본인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쪽 거절, 이쪽 거절 이렇게 연쇄적 거절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자, 최진영 변호사 쓰셨는데 총선 뒤끝하고 물음표를 찍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사실 지난 총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인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인기는 거의 대선 후보급이었습니다. 실제 대구 컨벤션 센터에 그 행사가 있었을 때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시장을 만나러 가지를 않았어요. 그때? 그때 두 번인가 갔는데 한 번도 만날 법도 한데. 올라가면 의례적으로 먼저 그 지역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님이나 도지사를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번도
이게 홍준표 시장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아마 여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차기 국민의힘 대선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대표 사이 어떻게 보면 대구시장 사이에 약간의 감정적 앙금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시장에 가서 같이 사진 찍으면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이 확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전혀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제 오니까 내가 한동훈 너한테 도움을 줘야 돼 이런 생각이 홍준표 시장한테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안 갔더니만 이거 총선 뒤끝인가 이런 생각은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거절 2번 하는 거 보니까 뒤끝이 있구만 이 생각을 한 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언론에게 본인이 만나고 싫다니 뵙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실책이다. 지금 이렇다 하더라도 제가 또 한 번 가서 찾아뵙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문의 일패가 될 텐데 못 만난다 하니까 그래? 안 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더 큰 정치인으로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껴안을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송영훈 위원께서는 협량했는데 지금 최인영 변호사 말씀도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도 역시 협량 대 협량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둘 다 좋은 모습은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앞서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나서 진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막 반기면서 얼굴을 거의 맞대고 사진 찍고 이랬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요, 사실은 총선 당시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당시 원희룡 후보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 좀 불러올까요? 워낙 제가 전부터 존경해오던 분이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석에서는 형님들 생각하시나요? 그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지금. 2만 원어치. 아니야. 이거 좋아해?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자 이걸로. 이걸로.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김종욱 전 회장관. 저거 몇 달 안 됐어요, 지금. 몇 달 안 됐습니다. 저 때는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쟁자가 되고요. 그 사이에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주 보란 듯이 원희룡 전 장관과 친한 모습 조금 만나주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원희룡 전 장관을 바라보면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서로 쌍방이 필요할 때는 진짜 형제처럼 우애 깊게 그냥 서로 먹여주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고 그다음에 그 개항까지 찾아가서 저렇게 했던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쌍방이 만나면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였겠죠. 그것도 일종의 연출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원희룡 후보는 계속 사랑받는 분 같네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사랑받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사랑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가 매우 쓸모있는 후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된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원희룡 후보가 갑작스럽게 출마 선언을 했었잖아요. 조금 전혀 언론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왔었고 본인 스스로 대통령과 만났다는 것을 밝혔고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의지 때문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특사를 다녀와서 그거 특사 내용을 이제 보고한다라고 해서 만났다고 스스로 밝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출마 선언. 그렇죠. 갔다 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 특사 그것 때문에 갔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척점에 선 후보로서의 원희룡 후보라고 하는 지금의 위치 가격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사람을 그렇게 끌어안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보면 영원한 우군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이게 이제 근본적인 딜레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자들은 개인의 조직과 세력들 간의 갈등과 어떤 경쟁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힘, 이 아래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언제쯤 대통령으로부터의 자율성을 갖고
국민과 호흡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문제가 아마 전대 과정에서도 전대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막 나가는 게 닭똥집 서로 먹여주던 사이. 그런데 지금은 뭔가 경쟁자가 된 사이. 묘하게 된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요. 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다른 당권자들 다 만났어요. 그러나 한동훈 전 위원장만 만나자는 걸 2차례나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뭔가 한 전 위원장이 소외되는 모습이 어제 또 다른 곳에서 있었습니다. 일단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몇 군데 내주긴 했습니다만 다 건널 수 있습니다. 장경권 의원이 그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뭐 나경원 의원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저거 행사가요, 세미준입니다. 새로운 미래준비위원회 세미나가 열린 건데요. 이게 국민의힘의 친윤 중심의 최대 외곽 조직,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최대 외곽 조직.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 그리고 성향도 약간 친윤 성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요, 초청장을 보냈는데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초청장 받았습니다. 한동훈 초청장 못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사례가 아주 흡사해요. 세미준 측에서는 초청 안 했다. 한 전 위원장. 위원장 측에서 연락 안 받더라. 안 받는다고 단순히 초청 안 했다.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초청 받았는지 모르겠다. 여기 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지금? 세미준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리죠. 화면, 다른 더 화면이 있습니다. 이 세미준 회장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아주 중책을 역임했어요. 그리고 윤 정부 출범 후에 친윤 외곽 조직으로 발돋도 맺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세미나 있었는데 당시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초청 강연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당권 주자는 다 초청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만 뺀 겁니다. 초청장이 안 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심상치 않은데 송영훈 의원, 이게 단순히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세미준 일단 여권 내에서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거 당심의 바로미터, 친윤의 바로미터 뭐 이렇게까지 꼽히거든요. 이거 어떤 곳입니까 여기 정말? 일단 영향력이 적지 않은 조직인 것은 맞습니다. 이제 이름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이게 뭐 이낙연 전 총리하고 관계가 있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혀 관계는 없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그 성향이 있는 당원들의 조직인 것은 맞는데, 그 오늘 저 보도가 있고 나서 국민의힘의 김종혁 조직부총장이 저 세미준의 회장하고 통화를 해봤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언론에 밝혔는데 초청장은 보냈다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럼 그런데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갔냐라고 하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니 왜 유독 한동훈 캠프에서만 미스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 쪽은 캠프가 꾸려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김종혁 조직부총장의 전언으로는 지금 세미준 회장은 초청장을 보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한동훈 후보만 초청을 못 받은 경우라고 전제를 해보더라도 이게 전당대회에 어떤 크리티컬한 영향이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소위 이제 친윤 성향의 그 당원들의 조직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친윤 성향의 당원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기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바닥에서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처럼 그래도 역량 있는 사람이 당을 맡아야 결국에는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한 80만 명이 넘거든요. 38 전당대회 기준으로 한 80한 2, 3만 명 됐으니까 지금은 총선을 거치면서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숫자가 되면 일정한 오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직 선거를 할 때 위에서 이렇게 어떤 지령이 내려가면은 쫙 한쪽으로 붙고 이 정도 숫자가 이미 그 규모를 넘어서죠. 80만 명이 넘어가면. 그래서 그러면은 당원들 개개인의 판단이 중요할 텐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 당원들이 많이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이재명 대표하고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민주당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리더를 다시 세워서 좀 당원들의 자존심을 추스려달라, 이런 욕구가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저게 만약에 초청을 안 한 거라고 하더라도 판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흐름 자체를 크게 뭐 바꾸긴 어렵다 하지만 일단 모습이 묘하잖아요. 뭐 초청장이 갔는데 못 받았든 초청장을 진짜 안 보냈든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는 없었거든요, 모습이.